내 나이 벌써 예순을 바라보는 57살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나이다. 57살이라는 나이에 난 이제 겨우 18살 먹은 여자를 마누라로 데리고 살고 있으며 이미 혼인신고까지 하였다. 나에게는 26살 먹은 딸도 있으며 그 딸도 내 마누라는 아빠의 부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내 딸을 마누라로 데리고 사는 30살 먹은 사위도 이제 겨우 18살 먹은 내 마누라에게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딸이나 사위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다. 딸과 사위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는 이제 겨우 18살 먹은 내 마누라의 엄마, 즉 장모의 나이가 이제 41살이며 그 장모는 나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그럼 57살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18살 먹은 여자를 마누라로 살게 된 이야기를 하여보겠다. 난 사업을 하였고 지금은 그 사업을 정리하고 두 여자들과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하여 평소에 모아두었던 재산을 모조리 정리를 하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유명한 유원지 근처에 별장 같은 집을 새로 짓고서 거기에 있는 텃밭에서 먹을 만큼의 채소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다. 사실 사업을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도시의 54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딸의 경우 대학에 입학을 한과 동시에 집을 새로 장만하여 거기서 혼자 살게 하였다. 왜냐고? 오랜 독신 생활은 비록 딸이지만 간섭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딸아이가 대학 2학년이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었고 딸아이로부터 과외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집이 딸이 사는 집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애들이 사는 아파트와는 그나마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다 보니 과외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하게 된 것이다. 과외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중에 지금 내 마누라가 된 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과외가 시작이 되면 9시가 되어서 마쳤다. 딸아이의 경우 딸이 사는 집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기에 아이들을 데려다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인류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초빙을 한 애들 부모들은 자기들끼리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 3명의 과외를 받는 여자애들 부모가 돌아가며 과외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내가 사는 아파트로 왔다가 과외가 끝나면 데리고 가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3명의 여자애들 중에 2명의 여자애들의 경우 엄마나 아빠가 번갈아 왔지만 한 여자의 경우 엄마만 왔었다. 엄마 오는 여자의 엄마는 미모도 특출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찍 애들을 데리러 온 날일 경우 나와 차를 함께 마시는 날이 많았다. 미란이 어머니 언제 밖에서 조용히 한번 만나면 어때요? 거의 2달이 지났을 무렵 차를 마시면서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 호호호 김 사장님 밖에서 조용히 만나서 뭐 하시게요? 웃으며 되물었다. 드라이브라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하시면 좋잖아요 하고 말하자 호호호 혼자 산다고 꼬시려고 그러세요? 웃으며 다시 물었다. 하하하 그래요? 과부사정 호라비가 한다고 혹시 합니까?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서로 등이라도 긁어주며 함께 살게 될지 하고 대답하자. 호호호 어르신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그에게 재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고 대답을 하기에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묻자 그건 아니지만 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고 밖에서 한번 만나고 싶으시면 여기로 전화를 해서 말하며 내 명함을 만나자 예 그렇게 하겠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하였고 주머니에 넣고 나서 10초도 지나지 않아 과외가 끝났던지 미란이가 먼저 나오자 미란이 어머니는 활짝 놀라며 일어섰고 그리고 두 애가 따라 나오자 걔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나를 향하여 목례를 하며 잉크를 날리는 것 같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틀 후 그녀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고 난 그녀가 만나자고 한 장소로 차를 몰고 갔고 그녀가 차에 오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면 교회가 적격이 아닌가요? 안전벨트를 매며 되묻기에 그렇다면 공기가 좋은 바닷가는 어때요? 하고 묻자 좋아요 김 사장님하고 대답을 하기에 차를 몰자 그이 듣고 바닷가는 처음이네요 하고 풀적은 목소리로 말하기에 참 혼자 사신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다가 하고 그녀와 전방을 번갈아 보며 묻자 미란 아빠는 직업군인이었죠.
그런데 훈련 도중 총기 사고로 다쳤는데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숨을 쉬고 말을 했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하고 말을 흐리게 그때 부군께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군요 하고 며칠 전에 대화가 생각이 나서 묻자 예, 그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죽더라도 1년만 지내다가 재혼을 하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죽으면 죽었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게 연금이 있어서 생활을 하시기에 불편하지는 않겠군요 하고 말하자 예, 그리고 저도 가끔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어야 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그녀를 힐끔힐끔 보며 묻자 취미로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따둬서 하고 말하기 아, 일종의 봉사활동이군요 하고 묻자 예, 좋은 일하고 돈도 벌죠? 웃으며 대답을 하기 회좋아하세요? 이야기를 돌리자 예, 우리 그이도 회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는데 하고 말을 흐리게 몇 년이나 되었어야 하고 대답을 하기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네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안 그래요 김 사장님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똥통에서 살더라도 이승이 좋다고 했잖아요 하고 말하자 호호호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한동안 차창밖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상념에 잠겼다. 김 사장님은 왜 혼자 사세요? 사모님하고는 한참 만에야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나를 보고 물었다. 우리 경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기억하세요? 하고 묻자 그걸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고로 돌아가셨나봐요 하고 묻게 예, 그 사고로 죽었죠 하고 대답을 하자 그게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혼은 안 하셨어요? 하고 물었다. 재혼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한때 혼자 산다는 여자하고 동거를 했었죠 하고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하자. 그런데요? 이하스런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좋아서 저와 동거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허허허 너털 웃음을 짓자 어머머 세상에나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니 어머머 바다네 차창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더니 환호를 하자 바닷가에 왔으면 회를 먹는 것은 기본이죠. 차를 횟집 주차장에 대고 파킹을 하며 묻자 호호호 거기에 소주 한 잔을 첨가하면 금상첨화요 하고 말하며 안전벨트를 풀기 당근이죠 하고 대답을 하고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조수석의 문을 열자 어머머 이렇게 매너가 좋으신 분이 어떻게 혼자서 사신대요?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게 그녀와 나는 마치 아주 친분이 많은 사람 아니 연인처럼 다정하게 횟집으로 들어갔고 회와 매운탕을 안주 삼아 소주 2병을 비우고 나왔다. 아이고 머저리 아이고 머저리 회를 다 먹고 차에 오르자 먼저 차에 오른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며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 아니 왜요? 이어서는 눈으로 그녀를 보며 묻자 김 사장이 운전하셔야 하는데 술을 권했잖아요. 이 머저리가 계속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하기에 하하하 바로 집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어디 가까운 곳에 들러서 쉬었다 가자 하고 넌지시 말하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자주 만나다고 하진 않겠소? 가끔 회포나 풀며 삽시다.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몰라요 몰라.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고 눈을 이기며 말하였다. 그렇게 시작이 된 미란이 엄마와의 사이는 일주일이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지속이 되었다. 재작년 가을에 어느 날 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그녀와 만났는데 그녀가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 딸 미란이가 나를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에게서 아버지의 냄새가 느껴진다는 것이 미란이의 말이란 것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미란이 아빠가 운명하기 전에 절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던 것을 아느냐고 묻자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엄마가 싫으면 자기가 하면 어떻겠냐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더라며 나에게 상의를 하였다. 일찍 아빠를 여인 미란이가 나에게서 부성애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단순한 말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펄쩍대며 말하였다. 그리고 그녀와 나는 평소처럼 만났고 미란이가 했다는 말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아저씨 계세요? 그의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용하게 혼자서 실요량으로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쉬는데 차인벨 소리에 인터폰을 여니 모니터로 환하게 웃는 미란이 얼굴이 보이자
그때서야 갑자기 미란이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오르며 두렵기 시작하였다. 어서 여세요. 어서요 하고 재촉을 하기에 그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현관문을 열자 심심하게 혼자서 뭐 하세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올라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치마를 입은 미란이가 거실로 올라서며 물었다. 그냥 혼자 있었어 하고 말하자 아저씨도 청승스럽게 혼자서 술 드시고 계셨어요? 식탁에 차려진 술상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니 안주라도 해서 드시지 하고 말을 하더니 기다리세요 하고는 마치 자기 집 부엌이라도 된다는 듯이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고 그리고 갖가지 재료들을 꺼내고 자신이 사온 뭔가를 싱크대에 올리는 등 부산스럽게 굴었고 당황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미란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놀랍게도 미란이 엄마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자신의 말은 다 했다는 듯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아저씨 나오세요. 어서요. 미란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나가서는 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의가 없는 날이면 가끔 내 집으로 와서 김치찌개나 밑반찬을 해놓고 가는 짤보다 더 많은 요리가 식탁 위를 점령하였었다. 닭볶음탕, 김치찌개, 홍합탕, 자기 집에서 가져왔거나 산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세 가지 김치들을 포함하여 양손의 손가락으로도 다 셀 수가 없을 갖가지 징수성찬이 나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걸 모조리다 네가 만든 것이니? 토끼를 하고 식탁을 내려다보며 웃자 헤헤헤 김치 세 가지는 엄마가 담근 것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제가 했어요. 맛이 있나 드셔보세요 하고 말하자 그래 하고 난 의자에 앉았고 숟가락으로 먼저 김치찌개 맛을 봤다. 정말 네가 만들었니? 난 맛을 본 순간 소름이 끼쳤다. 음식을 깨나 잘한다는 죽은 마누라의 솜씨 버금이 갈 정도였다. 사실 마누라가 죽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 문제였다. 아무리 맛있기로 소문이 난 식당이나 요리집을 가서 먹어봐도 맛이 나지 않았다. 맛이 그런대로 있다고 생각이 난 집에서의 음식을 먹고 나면 물을 들이켰다. 음식을 먹고 물이 땡기는 것은 그 음식이 화학조미료로 번복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헤헤헤 김치찌개는 김치가 생명인데 엄마가 담갔으니 엄마 솜씨나 마찬가지예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런가? 그럼 닭볶음탕 맛을 보면 답이 나오겠지 하고는 닭볶음탕에 건더기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국물을 손가락으로 퍼서 맛을 봤다. 어린 나이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맛이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헤헤헤 그것도 사실은 이것이 맛을 내었고 이건 역시 엄마가 만든 천연조미료예요. 미란이가 투명한 비닐봉투 하나를 들어보였고 거기에는 회갈색 가루가 들어있게 그게 뭔데 하고 묻자 표고버섯, 멸치다시마 등등을 갈은 것이에요 하고 대답을 하였다. 하여간 대단하다. 같이 먹자. 금방 자기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미란이를 여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음식 맛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잊어버렸다. 헤헤헤 얘하고는 내 앞에 마주보고 앉았다. 한 잔 받으세요 하고는 술병을 들게 그래 고마워하고 잔을 들고 술을 받자. 저도 마실 줄 아는데 하고 말을 흐리게 그럼 장가자 하고 말하자 예 여기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술잔을 가져왔고 선체로 내 앞으로 내밀며 말하자 그래 받아 하고 잔을 채워주었다. 아저씨 술잔을 드세요 하기에 그래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하자 그래 하고 술잔을 들자 러브샷 아시죠 하고는 사랑해요 아저씨 하고는 나를 향해 윙크를 날리는가 싶더니 술을 마시게 고맙다 하고 잔을 입에 대자 사랑한다고 해야죠 하고 눈을 위게 그래 사랑한다 마지못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술을 마셨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완전히 계획적인 일이었다. 작정을 한 계획에 의하여 여자에게 50 중반이며 예순을 바라보는 내가 넘어가는 순간이기도 했다. 후회 안 하겠니? 후회할 것 같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미란이가 눈을 기며 대답을 하였다.